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그간 이루어졌던 하락을 뒤로하고 조금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락분에 비하면 답답한 가격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대폭락의 공포에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크립토 마켓 자체가 대부분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손실 상태의 비트코인 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공포에 잠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크립토 마켓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월봉을 2250달러로 마감해야 추가 하락을 피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이더리움 월봉 2250달러 회복 마감해야 추가 하락 피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겸 애널리스트 렉트 캐피탈이 이제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이 강한 반등세를 앞세워 2250달러 상방에서 월봉을 마감을 하지 못한다면 현재 가격대 유지를 실패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1720달러 지지가 무너진다면 다음 주요 수평 지지선은 1350달러 선이라고 덧붙였는데 한편 또 다른 익명의 트레이더 크립토 페라스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지난해 여름 기록한 저점을 깨며 1700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다. 이 반등이 예상되는 지점은 1700에서 1800달러 구간 그리고 1400달러 구간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월봉 2250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는 것인데 일단 지금까지 하락분 대비 반등을 생각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분석과 더불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더욱 하락하여 오히려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 대비 거의 30에서 40% 추가 하락한 가격인 2만 달러에 도달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저는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받으며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에 오늘은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죠. 아서 헤이즈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이더리움은 1300달러에 매수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에 매수 대기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10일 비트맥스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글에서 비트코인 2만 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가 온다면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해당 가격대는 2017년에서 2018년 암호화폐 강세장에 각 자산들이 기록한 최고가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피를 흘린 뒤 치유될 시간이 허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완벽한 진입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거시적 관점에서 결국 세상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에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할 것이다. 지금은 매수 혹은 매도 버튼에 먼지가 가라앉게 두는 것이 현명하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의 엄청난 시장 변동성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 크립토 마켓은 확장될 수밖에 없으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서 헤이즈 외에도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한 인물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추가적인 언급이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의 폭락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생각할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정도까지 하락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기요사키의 경우는 저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비트코인 1.7만 달러에 추매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7,000달러 바닥을 테스트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 폭락은 좋은 소식이다. 앞서 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 17,000달러 바닥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때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이 급락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때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등이 3명의 멍청이들이 이제 미국을 이끄는 이상 비트코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한 바 있다고 하네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과거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밝다고 이야기를 하며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라고 언급하던 인물인데 참 희한하게도 가격에 대해선 더 하락할 것이다, 더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는 아이러니한 인물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17,000달러까지 하락을 한다면 지금의 가격 대비 무려 40% 이상 하락해야 하는 가격대인데 그러한 가격대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 17,000달러를 보는 날이 오게 될까요? 현재 나아가는 시장 환경들을 보았을 때 그쪽 방향으로 갈 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며칠간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두세 번 더 남았다는 두려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플레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루나 사태로 인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미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의 하락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하락할 거리도 없으며 더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완전 금지를 한다거나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에서 리플사가 패소를 한다거나 하는 소식들이 나온다면 당연히 추가 하락에 영향이 있겠지만 이 미국과 크립토 시장 간에는 이미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얽히고 설켜 있으며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또한 리플사 방면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의 하락이 참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빠르진 않아도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루나 사태에 관하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며 여타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 또한 하락을 시켜 놓았는데 이 루나의 가격은 현재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이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테라 사태는 지난 2008년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일으킨 리먼 브라더스를 연상케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테라 사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연상케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테라 사태를 2008년 금융 위기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는 조폐국, 상업은행, 중앙은행, 주식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테라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붕괴를 가리켜 사람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리먼 모멘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리먼과 마찬가지로 실패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구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람을 만들어냈다며 이 리먼 사태와 같은 고통이 확산이 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과 규모를 말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월스트리트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산업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6위였던 그 어떠한 코인보다 탄탄해 보였던 이 루나 코인 테라폼 랩스의 몰락을 과연 그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크립토 마켓에 투자하고 있던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루나 코인의 몰락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 리먼 브라더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루나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과 USD를 스테이킹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테라폼 랩스의 CEO이죠. 이 도건 CEO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반응인데 이에 도건 CEO의 배우자에게서 이제 긴급 신변 보호 요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권도영 대표 배우자 긴급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다. 가격 폭락의 집을 찾아왔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인물이 권도영 테라폼 랩스 최고 경영자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권 대표의 배우자는 경찰에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 지정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13일 서울 성동 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23분쯤 신원미상의 인물이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신원미상의 인물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B씨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를 묻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신고자는 최근 피해자 B씨의 이제 남편이 공동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사업이 부진하자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자택 위치가 노출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울분에 섞인 투자자들의 글들을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이 도건 CEO에게 원한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들어와도 편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안타깝게도 이 마포대교에 대한 검색어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 경찰과 소방관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하락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이 루나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소식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루나 사태에 이어서 어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테더 USDT가 디패깅이 깨지면서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 5%가 넘는 하락을 보였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정말 이대로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인가 싶었지만 이 시간이 흐르며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코 전날 USDT 디패깅 FTX 마켓에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카이코의 1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디패깅 발생 당시 FTX 거래소 내 USD 마켓에서 대규모 매도 주문이 발생을 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카이코는 이제 전날 USDT는 역대급 디패깅 현상을 겪었었다. 오늘날 수많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USDT의 가격 형성을 단순히 어떠한 마켓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USDT 대 USD 거래 페어를 지원하는 12개 거래소 중 FTX의 거래 페어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이틀간 29%포인트
급증했다는 점과 이 FTX US에서 특히나 USDT의 디패깅이 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제 문제는 트레이더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USDT를 달러로 전환을 했다는 것인데, 물론 테더사를 통해 USDT를 1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거래소 내 USD 마켓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하긴 하지만 큰 손해를 보며 판매할 이유도 없다. 반대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내 USDT와 이제 USD 마켓에서는 대규모 구매 주문, 매수 주문이 발생을 하여 고래들이 디패깅 당시 USDT를 보다 싼 가격에 흡수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카이코의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USDT의 디패깅은 심상치 않은 일로 간주를 하지만 이것이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중요한 것은 USDT가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서서히 패깅을 회복했다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제의 시장 상황은 이게 공포를 느끼기에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끝을 모르고 하락을 하며 이 채굴자들도 모두 던지고 있다는 소식과 채굴기를 돌리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소식들이 나오며, 안 그래도 테라의 USD의 디패깅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더해졌는데 거기다가 가장 크다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USDT가 디패깅 되면서 이거 정말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산이 되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USDT가 이제 회복을 하며 한숨 넘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10% 이상 디패깅한 상태로 오늘까지 이어졌다면 전 세계 미디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것이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 크립토 마켓 전체의 신뢰도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이번 주는 그 어떠한 주보다 다사다난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2포인트 하락한 1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은 그래도 물론 만족할 만큼은 절대로 아니지만 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4만 달러 근처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 4만 달러조차 높아 보이는 현실이 아쉽기만 한데요.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루나 이야기와 이 시장이 정말 끝이 났다, 시즌 종료다라는 이야기, 거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욱 상승할지도 모르겠고, 루나는 끝이 난 것 같은데 다른 알트코인 또한 이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두려움,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경제는 회복을 하기는 할지, 경제는 회복을 하기는 할지에 대한 두려움, 원래라면 주식과 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협이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시장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이지만 이 시장을 떠나가는 것이 정말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팔고 나면 실망하고 사고 나면 후회하며 가지고 있으면 걱정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초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나 변동성이 이제 현존하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팔아버려도 홀딩을 해도 트레이딩을 해도 참 불안하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이게 5만 가지 생각을 더욱 증폭시키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나만의 투자 철학이 있는지, 내가 왜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다소 이러한 생각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내 맘처럼 되지 않는 것이 투자와 인생이라고 하죠. 과연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 최근의 하락 기간을 보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지 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